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사노요코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상상스쿨입니다. 상상스쿨. 겉표지입니다. 할머니가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옆에 고양이가 낚싯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장하시는 고양이. 저는 처음에 요 목도리가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림이. 자, 그리고 이렇게 뒷표지입니다. 뒷표지. 하지만 나는 할머니인 걸,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할머니. 하지만 99살 생일날 고양이가 사온 양초는 겨우 5개.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속면지입니다. 속면지 앞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이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시일까? 창살인가? 작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가 꽃을 들고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바구니에 꽃이 들어있고요. 밀짚 모자도 있네요.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곳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집 뒤에 작은 밭이 있고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언제나 낚싯대와 작은 장화가 있었습니다. 반대편 창 아래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제 할머니. 그 집에는 할머니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할머니라서 98살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씩씩한 수컷 고양이였습니다. 자, 고양이가 낚시 갈 준비를 하나 봐요. 고양이는 날마다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낚싯대를 메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양이는 날마다 할머니도 고양이 잡으러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지만 나는 98살인걸 98살 난 할머니가 고기를 잡는 건 어울리지 않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래도 씩씩하게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생선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앉아서 할머니가 콩꼬투리를 까면서 앉아 있었어요. 고양이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밭에서 따온 콩꼬투리를 깐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98살인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날마다 고기를 많이 잡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째서 넌 고기를 잘 잡는 거니? 헤엄쳐서 잡니? 어느 냇가에서 잡니? 그러면 고양이는 할머니도 함께 가면 내가 고기 잡는 곳을 볼 수 있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하신 게 많아요. 자, 이제 할머니가 반죽을 하고 있네요. 버터를 넣고.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가 99살 되는 생일입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 만들어요. 하지만 난 할머니인걸.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 만든단다.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 만들어야 되나 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머니가 오븐에다가 케이크를 넣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븐에다 빵을 넣으면서
양초를 사오너라 99자루야. 양초를 세지 않으면 진짜 생일이 아닌걸. 고양이는 서둘러서 양초를 사러 갔습니다. 서둘러 몹시 서둘러 갔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케이크는 잘 구워졌네. 이건 잘 구워졌다는 냄새. 할머니는 식탁 위에 생일날 세탁볼을 깔고 나이프와 포크를 내놓았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내놓았대요. 그때 고양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 왼손에 찢어진 봉투를, 오른손에 양초 2, 4, 5자루네요. 5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냇물에 양초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할머니 표정도 침울합니다. 고양이는 할머니 얼굴을 보고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맥이 빠졌습니다. 5자루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자, 양초를 솜씨 좋게 케이크에 세우렴. 5자루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표정은 안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자, 이렇게 고양이도 웃고 케이크 불 켜고 할머니도 웃고 5자루입니다. 초가. 할머니는 등불을 끄고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위가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세어보세요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양초를 세어야 진짜로 생일 기분이 나지.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세었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5살 생일 축하해.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는 자기가 자기에게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한번 세었습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5살 생일 축하해요. 그런데 할머니 진짜 5살이에요? 그래, 하지만 분명히 양초가 5자루인걸. 올해 나 5살이 된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둘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고양이하고 할머니 나이 차이는 몇 살인가요? 자, 이렇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가요. 할머니는 하지만 난 5살인걸. 어머, 그렇지. 5살이면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말하고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씩씩하게 고양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초가 5살이어서 5살이 됐어요. 자, 이렇게 들판은 아주 넓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까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킁킁 꽃냄새를 맡으며 5살은 어쩐지 나비 같은걸. 한참 걸어서 냇가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훌쩍 냇물을 뛰어넘었습니다. 할머니도 해봐요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5살인걸. 어머, 그렇지. 5살이면 나도 뛰어야지. 할머니가 뛰었어요.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날아가고. 자, 할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풀쩍 뛰었습니다. 5살 난 할머니는 94년 만에 냇물을 뛰어넘었습니다. 5살은 어쩐지 새 같은걸. 자, 고양이가 이렇게 물속에 건너편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 넓은 냇가까지 걸었습니다. 고양이는 바지를 벗고 냇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시원해. 할머니도 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5살인걸. 어머, 그렇지.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말하더니 할머니는 장화를 벗고 냇물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장화를 벗고 냇물에 들어가셨어요. 어머나, 치마가 젖었네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앞치마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째서 고기를 잘 잡게 되었을까? 5살은 어쩐지 물고기 같은걸. 즐거운 5살이네요. 자, 이제 할머니가 일어서자 앞치마 끈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앞치마 끈에 물고기가 한 마리씩 대롱대롱 매달려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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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어째서 고기를 잘 잡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아주 신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5살은 어쩐지 고양이 같은 걸. 자, 이렇게 신났어요. 둘이서. 고양이도 할머니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나 어째서 좀 더 일찍 5살이 되지 않았을까? 내년 생일에도 양초 5자루 사가지고 오렴 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5살이어도 케이크 잘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고양이는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맨 뒤에 보면 할머니는 가장 많이 어린이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살짜리 할머니와 5살짜리 고양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 책을 읽으니까요.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떠올랐어요. EBS 지식 채널 1에 소개되었었지요. 7일간의 기적. 그 내용을 보면 1979년 미국 오하이오 신문 광고, 무료한 일상탈출 활기찬 노년,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남성, 6박 7일 여행을 하며 추억에 대해 심오한 토론, 회비 없음, 소정의 활동료 지급, 모든 여행 경비 무료, 모집 절차, 1차 서류 면접, 신체 검사 이런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8명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남성이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검버섯이 가득한 노인들이었습니다. 허름한 버스에 실려 어느 외딴 시골의 낡은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수도원에서는 과거로 꾸민 수도원 20년 전으로 완벽하게 꾸며놓은 숙소였습니다. 추억여행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2가지. 첫째, 20년 전인 1959년으로 돌아갈 것. 단순한 연기가 아닌 실제 본인의 그 당시 모습으로 지낼 것.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20년 전의 정치, 사회, 스포츠형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기. 20년 전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 1959년 개봉한 영화와 TV 프로그램 시청.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노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째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투덜거립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데 청소를 하라고? 빗자루 들 힘도 없는 걸? 그랬더니 그럼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해서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소 하고 느릿느릿 걸음을 떼며 청소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설거지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빨래도 하고 하루 이틀 사흘 후 이들은 야구 잡지를 1959년 거를 보고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도 보고 마릴린 먼로는 대단해 이러면서 59년을 사는 것에 이 59년을 현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에 노인들은 익숙해집니다.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시작합니다. 1959년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노인들이 일주일 후 추억여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저희가 설계한 실험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결과 참가한 8명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나이,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죠. 젊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흔히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마음의 시계. 피실험자들이 신체 나이가 향상된 이유는 심리적인 시계를 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 예일대 베칼레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61세에서 99세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보여준 뒤 신체 검사를 한 결과
걷기와 균형감은 물론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신체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녀님 대상 노화 실험인데요. 베르나르트 수녀님의 뇌 연구. 수녀님들이 뇌 기증을 한 후 뇌를 살펴보는데 이 수녀님의 뇌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웠고 놀라웠던 이유는 돌아가기 전까지 베르나르트 수녀님은 끝까지 일상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했고 본인의 담당한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수녀님이 평소 담당하던 분야가 여러 담당을 하는 부분이었고 미래 계획할 때 사용되는 전전두엽의 뇌 부위 중 전전두엽 활성화였다고 합니다. 즉 미래를 그리며 계획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하네요. 10년, 심지어 내가 죽은 후까지 계획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는 세상의 통념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고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사회적 시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특정한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과 태도가 있다는 믿음. 20살에 진학하고 30 전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회적 시계에 갇혀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사회적 시계에 맞추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뇌는 80대까지도 건강하고 쓸만한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럼 왜 50대에 건망증이 심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뇌에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많은 것이 들어있는 상태여서라고 합니다. 저장된 상태라서. 간단히 말해 머리에 든 것이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닌 경험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늙게 하고 있다고 하죠. 아이고 허리야 주름봐 늙었네 나이 들었나 봐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더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늙는다는 착각은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실험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과 몸은 하나, 즉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몸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육체적 운동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고장나면 수리에 쓰는 기계와 같다기보다는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 즉 자신이 노하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면 일상에서 가사노동이나 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도 운동이라고 생각합시다. 개개인의 생각, 마음가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스로 부과한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노요코는 100만 번 산 고양이에서도 소개해 드렸었지만 일본의 작가입니다. 여성분이시죠? 에세이스트기도 하고요. 그림책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1938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불화, 병으로 일찍 죽은 오빠에 대한 추억이 작가의 삶과 창작에 평생에 걸쳐 짙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67년 유럽으로 건너가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1년 데뷔했습니다. 대표작은 100만 번 산 고양이, 나의 모자, 하지만 할머니 등 많은 작품이 있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필집으로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암에 걸렸을 때 쓴 작품이고요. 2010년 도쿄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72세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시그림책 살아있다는 건을 쓰신 살아있다는 건의 작가이신 일본의 국민 시인 다니카
슌타로를 남편으로 두셨던 분입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 노인은 없다. 스스로를 나이라는 한계에 가두고 살다 보면 더욱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간다. 매 순간 더욱 가치 있고 제한 없는 삶으로 멋진 삶을 채워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